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공공심야학국을 운영하고 있는 도마태평양약국약사 디지털 호준 김태경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운데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저번 주는 제가 풍에 대해서 얘기했고, 저번 주에는 이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공통적인 게 있는데, 신경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이죠.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비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비문증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많아지고요. 또 이제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지 이제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눈앞에서 실 같은 게 떠다니거나 이 점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되게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이제 갑자기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때 사람들은 되게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또 그것이 심화된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비문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문증이 또 오래되면은 여러 황반변성이나 백내장이나 여러 가지 질병과도 관련이 있어서 이런 망막질환 신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문증은 도대체 왜 생기고 또 무엇이 핵심인지, 또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문증이 생기는 것은, 비문증이란 무엇이냐면은, 아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구름 같은 게 떠다닌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벌레 같은 것이 이렇게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한 경우는 이제 눈이 번쩍이면서 섬광 같은 게 이제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비문증은 보통 갑자기 심하게 생기고, 또 섬광 같은 게 심하게 되면 비문증을 넘어서 망막 자체가, 우리 안구를 보면은 앞에는 각막이고 뒤에는 망막이 있는데요. 망막 자체가 이렇게 유리체, 가운데 공 모양의 유리체 같은 데 있는데, 유리체하고 분리가 되면서 망막이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출혈이 생기면서 이제 염증 물질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안과 진료가 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출혈을 막아주거나 찢어지는 것을 이렇게 떼어야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보통은 비문증은 이제 서서히 이제 오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되는 경우는 급성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문증의 실제 원인을 살펴보면요, 이제 우리 눈이 이제 안구가 이제 동그랗거든요. 동그란 가운데에 빛이 통과하는 거에 뒤에는 망막이 있고 앞에는 각막이 있고, 그 가운데 유리체 속에 유리체라는 젤로 돼 있어요. 투명한 젤로 돼 있어서 꽉 차 있는데, 그 젤 속에는 원래 찌꺼기가 없어야 되는데, 비문증의 젤 속에 염증 물질이 이렇게 들어오거나, 또 미세 출혈이 망막에 있는 혈관에서 미세 출혈이 거기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 있고, 또 그 유리체는 이제 콜라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리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콜라겐이 있는데, 그 콜라겐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성이 돼서 응축이 돼서 그것이 이 찌꺼기처럼 보여서 망막에 그림자를 비춰서 그것이 아마 실이나 구름 같은 모양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비문증의 실제 원인은, 첫째는 주로 망막 뒤에 망막을 영양소를 공급하고 망막에 신경세포, 시신경세포에 영향을 공급하는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 자체에서 미세혈관이 동맥경화가 되거나 죽상동화가 돼서 악화돼서 약화돼서 찌꺼기가 나오거나
출혈이 생기거나 이런 혈관병이 주로 비문증에 많게 돼서 비문증의 원인의 95%는 그 미세혈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노화가 되면서 우리 몸 그 그런 비문증이 생기게 된 원인은 그 망막 혈관이 약화되면서 그 시신경세포에 에너지가 공급이 좀 덜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에너지 공급이 덜 되게 되면은 이제 망막 세포가 영양소를 받고서 그 혈관이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면서 그 미성숙한 시생 혈관이 생기게 되면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서 그 망막과 그 혈관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서 액상이 보이면서 그것이 염증 유발물질이 많이 생기면서 그것이 그 망막 안으로 유리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또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이제 그 세포가 또 망막 뒤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가면서 또 염증 유발물질이 되는 것들이 그 원인이 되게 되고 있어요. 그 유리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이제 눈에 있는 가운데 유리체는 투명한 젤리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유리체의 구성 성분은 물하고 히아루론산하고 콜라겐 이 세 가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 콜라겐이나 히아루론산이 물을 이렇게 가두어서 이게 골고루 이렇게 분산돼서 그 망막에 이렇게 잘 접착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투명해서 빛을 이렇게 통과하게 돼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유리체 안에 있는 그 구조물은 어디서 영향을 받냐면 이 망막 세포의 혈관에서 영향을 받는데 그 유리체 안에는 혈관이 없어요. 혈관이 없고 그 영양소가 그 혈관을 통해서 확산돼서 그 대사 과정이 일어나서 그 유리체를 건강하게 보존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은 그 혈관 안에 산소가 부족하고 에너지가 공급이 산소나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혈관 안에 저산소증이 산소가 공급이 적고 에너지 공급이 적으면 확산이 잘 안 되고 또 혈관 세포가 죽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활성산소라는 게 많이 생겨서 활성산소가 또 그 유리체 안에 들어오면 산화가 일어나게 돼요. 산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산화로 인해서 유리체가 그 산화 과정을 겪으면 변성이 되죠. 그러니까 유리체가 나이가 들으면서 점점 변성이 되면서 딱딱하게 되고 굳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콜라겐이 이제 뭉치고 또 콜라겐 구조가 이렇게 뭉치게 되면서 그 틈이 생겨서 물이 이렇게 액화가 돼 가지고 그 이제 그 유리체가 제 기능을 작동을 못 하고 찌꺼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노화가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제 빛이 들어오면서 그 딱딱해진 콜라겐을 반사하기 때문에 빛이 산란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유리체 노화로 인해서 이제 비문증이 생기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혈관 안에서 염증 물질이 많으면 염증이 이제 유리체 안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이것도 그것이 노화뿐만 아니라 그 염증 유발 물질이 들어오고 또 미세 출혈이 들어와서 이것이 결국 비문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혈관이 노화되는 이제 원인은 미세혈관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상동화가 되게 돼요. 죽상동화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죽상동화되는 것은 혈관에 이제 혈관 내피 가장 안쪽에는 먼저 이제 지방하고 칼슘 같은 것이 많이 축적이 돼요. 칼슘, 지방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 가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에너지가 이제 망막 세포 내로 잘 공급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드루젠이라고 그 망막세포 바로 밑에 그 칼슘이 축적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수산화 인해서 인 칼슘이 축적이 되는 걸로 그 보고가 되는데 그걸 드루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칼슘이 축적이 되면은 그 칼슘이 축적되는 것이 점점점 모이게 되면은 이제 망막이 들뜨게 되죠. 그 망막이 들뜨게 되면 이제 에너지를 더 공급 못 받으니까 우리가 그 물체를 볼 때 어떻게 되죠? 그 흐릿하게 보는 거죠. 흐릿하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문증 말고도 이제 흐릿하고 어두워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더 심해지면은 나중에 이제 시신경이 그 망막이 변성이 되면서 황반 변성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되죠. 그러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고칠 수가 있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그 시신경뿐만 아니라 그 유리체 내로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돼요.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지 이것들이 그 세포가 죽지 않고 변성이 안 되게 되는데 첫째는 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NMN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 NMN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NMN을 이렇게 봤잖아요. 여러분 NMN은 되게 중요한 약인데 왜 그 제가 풍 얘기할 때도 NMN하고 그 이명리할 때 NMN 얘기했잖아요. NMN은 왜냐면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디에 왜 에너지를 공급하면 그 퇴행성 신경질환에 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퇴행성 신경질환이 먼저 생겨서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것은 에너지를 이렇게 충분하게 공급을 못해서 그래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서는 어떤 수치가 떨어지죠? 나이가 들어가서는 NAD 성분이 떨어지게 돼요.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은 뭐가 그 작동이 안 되냐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작동이 잘 안 돼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작동 안 되면 충분한 산소나 그 음식이 충분한데도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발전소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은 세포가 빨리 사멸되게 돼요. 그래서 이 NMN은 그 에너지를 그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공급할 때 그 NMN이 꼭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비문증을 생기게 하는 것이 그 유리체 안에는 산소가 거의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활성산소,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그 활성산소가 그 유리체 안에 들어가면 그 활성산소를 인해서 유리체가 산화가 돼요. 산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딱딱해져요. 우리도 왜 그 음식이 산화된다고 하죠? 그쪽 활성산소. 그런데 그 산화산소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부존되면 산화가 많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 활성산소를 많이 없애는 것이 뭐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은 활성산소 잘 안 나오게 돼요. 바로 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게 뭐냐면 이 NMN이거든요. 그러니까 NMN을 드시게 되면 활성산소가 잘 안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하면 뭐하지만 자동차가 이렇게 그 굉장히 노후화되면은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배기가스가. 차가 좀 배기가스 안 나오죠. 마치 우리 세포도 이게 노후화되면은 NMN이 적어서 그 자동차가 노후화되면 배기가스 많이 나온 것처럼 활성산소라는 게 많이 나오면은 그 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세포가 죽어가죠? 첫째는 망막세포가 죽어가고 두 번째는 그 유리체 안에 유리체가 변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점점 눈이 어떻게 돼? 침침해지잖아요. 그리고 잘 못 보죠. 왜냐하면 망막이 점점 들뜨기 때문이 그렇죠. 그러니까 NMN이 하는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는 에너지를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하고 예를 들면 에너지가 많이 먹는다고 눈으로 다 가는 게 아니고 꼭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는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시켜서 에너지를 잘 주고 또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산화수태를 억제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에너지를 잘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돼도 혈액순환이 활발치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는 은행잎하고 병풍잎
은행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마그네슘이 들어가는데 이 혈액순환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은행잎은 그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강력한 항산화제라서 그 활성산소로 인해서 신경세포나 이런 그 망막내로 유리체내로 산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 미세혈관의 그 찌꺼기를 없애는 작용이 이 은행잎에 있어서 그 망막 혈류를 개선시켜주는 작용이 있고 이게 오래전부터 그 이 은행잎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 다른 혈액순환제와 틀린 게 여기는 병풍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병풍잎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병풍잎은 그 하수도 같은 거예요. 하수도. 그러니까 찌꺼기를 없애는 거예요. 찌꺼기를. 그러니까 찌꺼기를 없앤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망막이 있으면 그 앞에 유리체가 있고 뒤에는 혈액이 흐르는데 그 이제 이 동맥을 좋게 하는 것은 이제 은행잎으로 영양소 공급했잖아요. 그럼 찌꺼기를 없애는 것은 그 이제 정맥인데 파란 힘줄인데 이 정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병풍잎인데요. 이 병풍잎이 하는 역할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황반 변성이나 이게 그 비문증이나 이런 시력 질환이 있을 때는 그 조직이 부어요. 그 뒤에 망막이 조직이 부으니까 망막이 이렇게 들떠가지고 눈이 흐릿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 액상 염증 물질을 없애줘야 돼요. 없애주지 않으면은 그 망막이 자꾸 들떠가지고 고장나고 염증 물질이 그 유리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 그 없애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병풍잎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풍잎은 이제 하수구 같은 거잖아요. 하수구. 그러니까 병풍잎이 꼭 필요하죠. 또 병풍잎은 그런 찌꺼기를 없애는 작용, 그 다음 염증 물질을 그 피 속으로 빼내는 작용, 세 번째는 림프액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염증이 생기면 막 그 대식세포니 뭐 이렇게 나오고 또 림프구가 많이 나와요. 그것을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그 다음에 병풍잎인데 여기에는 그 은행잎과 병풍잎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들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마그네슘은 어떤 걸로 하냐면 그 아까 제가 말할 때 그 미세혈관이 칼슘화 된다고 그랬죠. 칼슘화 되는 건데 마그네슘은 이 칼슘이 과유입되면은 그 이제 뭐냐면 신경이 흥분해요. 흥분하게 되면은 세포가 죽게 돼요. 칼슘이 과유입되면. 그래서 마그네슘은 칼슘을 갖다가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경이 흥분하면은 신경 흥분 독성이 생겨가지고 그 시신경이 죽는데 시신경을 죽어가는 것을 그 망막신경의 흥분 독성을 완화시키는 게 마그네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것이 은행잎, 병풍잎, 마그네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제 이 실리마린이에요. 실리마린. 그 실리마린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그 신경이 그 우리가 이제 노화되면은 그 머리도 그렇고 이 청각 신경도 그렇고 그다음 눈도 똑같은데 글루타메이트라는 게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냐면은 그 NMA 적어지면서 이 신경이 흥분되면 글루타메이트가 많이 나오니까 글루타메이트를 억제시켜야지 신경이 흥분이 안 돼서 세포가 안 죽어가거든요. 이 실리마린은 글루타메이트가 그것을 신경을 억제를 하게 돼서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장이 나쁘면은 그 LPS라는 물질이 들어와요. 그것이 그 나쁜 균의 그 이제 이런 껍질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눈에 들어와서 이 신경을 염증을 많이 시켜가지고 망막 염증을 시킨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억제하는 약으로는 여기에 그 유산균이 되게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여기 아연이 들어있는데 아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연이 이 망막에는 되게 그 밀도가 높게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 아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외선을 나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망막이 죽어가는 데에서 아연이 커다란 작용을 한다고 있는데 여기에 그 우리 몸에 필요한 아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과 아연이 필요하고 요것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게 그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을 많이 드시죠. 눈이 나쁘면 그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항산화 작용. 그러니까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아까 혈관이 손상되고
그 다음에 눈이, 신경이 손상된다고 그랬잖아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항산화 작용이 되게 강해서 루테인, 지아잔틴하고 여기는 이제 그 비타민 D 같은 거 들어있어서 비타민 D가 또 칼슘을 어떻게 하죠? 뼈에서 나오는 것을 억제해서 그 뼈로 들어가게 해준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 뭐죠? 칼슘이 많아지면은 신경이 흥분돼가지고 신경세포가 죽어가죠. 그래서 비타민 D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비문증은 이제 단일 치료가 되지 않고 크게 하면 에너지를 잘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혈류를 잘 흐르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배출을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그 에너지를 잘 주기 위해서 NMN이 꼭 필요했죠. 그 다음에 혈류를 원활하게 해서 은행잎과 병풍잎을 주고 또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실리마리움과 마그네슘을 주고 그 다음에 배출을 잘하게 해서 병풍잎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염증 물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유산균을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항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루테인, 지아잔틴, 아연 성분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면 눈 건강에 특히 비문증에 매우 좋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눈에 계속 했는데 또 눈이 이제 황반변성도 최근에 많아서 다음 시간엔 제가 황반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나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마태평양약국 약사 김태경입니다. 안녕히 계세요.